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오늘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만들어 볼 랜딩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보이는 웹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한 건 없는 랜딩 페이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어떤 식으로 조합하여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HTML부터 작성해서 웹페이지의 뼈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HTML 문서에서 느낌표를 사용한 다음에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HTML 기본 구조를 바로 만들어 주도록 기능이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emit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별도의 emit 강의를 만들어서 자세한 사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구조에서 랭 속성을 KO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속성 값을 적절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저처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를 작성해 볼 건데요. 우선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를 월앱이라는 클래스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mit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div.월앱이라고 작성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클래스 월앱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빠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태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직 emit이라는 기능이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게만 느껴지시면 지금은 그냥 여기에 있는 태그를 직접 하나씩 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요소에 맞게끔 태그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 완성된 웹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이 완성되어져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태그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시죠? 실제로도 굉장히 적은 수의 태그만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보이는 건 저는 실제로 얘를 이미지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아이콘 폰트라는 걸 적용해서 이미지처럼 보이게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저처럼 아이콘 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미지 파일을 써도 되는데 우선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 폰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저처럼 마테리얼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검색 결과에서 마테리얼 디자인의 아이콘스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마테리얼 디자인의 아이콘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이콘들을 저희는 무료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적용하는 방법은 최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폰트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디벨로퍼 가이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가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마테리얼 아이콘을 적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이는 링크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 헤드 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와서 아이콘스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아이콘을 우리는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사용할 아이콘은 어떤 거냐면 검색으로 랭귀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랭귀지 아이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검색된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Selected 아이콘이라고 나와요. 이 Selected 아이콘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이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태그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보이는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마테리얼 아이콘 폰트가 적용이 되어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얘를 좀 더 가독성 있게 표시하기 위해서 한 줄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들게 되는 프로젝트에서 이 아이콘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h1 태그로 이 스펜 태그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로봇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h1 태그를 먼저 해석을 하고, 여기에 사용된 아이콘 폰트가 이 HTML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그를 작성을 할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가 두 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텍스트는 그냥 p 태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표시되는 p 태그로 표시되는 텍스트는 폰트 크기가 좀 굵고요. 폰트가 이 두 번째 텍스트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텍스트는 폰트가 그냥 노멀한 거고요. 이 첫 번째 텍스트보다 폰트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텍스트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p 태그를 각각 생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p 태그를 만들 건데 우선 첫 번째 표시되는 p 태그는 id 속성값을 다이나믹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클래스는 LG 텍스트, 라지 텍스트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emit을 이용해서 빠르게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p 태그는 그냥 id 속성값 말고 클래스 속성값만 스몰 텍스트라는 의미로 sm 텍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emit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p 태그는 run to html처럼 어떠한 텍스트 하나씩 타이핑되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두 번째 p 태그에는 고정되어져 있는 텍스트 스코딩 웹 서버 스크립트 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해보면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태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태그는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몇 가지 태그가 사용되지 않았죠. 이제 나머지는 CSS를 이용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은 HTML 태그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style.css라고 외부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HTML 문서와 style.css를 연결하기 위해서 link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href style.css라고 지정하고 rel 속성을 이용해서 stylesheet라고 값을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HTML 문서와 style.css 파일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이 CSS 파일에 우리가 CSS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작성할 CSS 코드는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모든 태그의 마진 값을 0으로 바꾸고 패딩 값을 0으로 바꾸고 박스 사이징도 보더 박스로 기준 값을 변경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태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 패딩 값은 0으로 바뀌는 거고, 박스 사이징은 말 그대로 보더 박스의 값으로 기준 값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없었을 때는 각각의 태그들이 기본적으로 마진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띄어져서 보이는데,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 값을 전부 다 초기화하면 마진 값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간격이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body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해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꿔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색상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다크 스트레이트 블루라는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이 요소를 수평과 수직 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해볼 건데요. 제가 특정 HTML 요소를 수평, 수직, 중앙에 오게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포지션을 사용한 테크닉이에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HTML 구조를 div 태그 큰 거 하나에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가장 외부에 있는 div 태그는 wrap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택자로 지정을 하고요. 포지션을 absolute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탑 속성을 50%라고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left를 50%라고 지정을 하고
transform, translate 마이너스 50%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워랩이라는 클래스 요소는 항상 수평과 수직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컬러 색깔을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요소를 중앙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저는 이 로고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아이콘 폰트로 적용을 했어요. 아이콘 폰트는 CSS의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적용했을 때 마치 텍스트가 중앙 정렬이 되는 것처럼 이 아이콘도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SS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로고의 크기를 좀 키워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고는 텍스트와 관련된 CSS 속성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로고가 스팬 태그였죠. 스팬 태그는 마테리얼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클래스가 미리 있네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택자로 지정을 하고 폰트 사이즈로 크기를 좀 키워볼 건데 10rem 정도로 지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있는 텍스트들도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run to HTML이 좀 더 큰 텍스트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LG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선택자로 이용해서 CSS를 작성을 합니다. 폰트 사이즈 2rem 그리고 SM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1.5rem 정도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좀 더 폰트 사이즈가 크게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굵기도 굵으니까 폰트 웨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볼드라는 값도 추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줄에 보이는 텍스트와 두 번째 줄에 보이는 텍스트의 간격을 조금만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떨어뜨려 놓을 건데 어떻게 떨어뜨려 놓냐면 마진 바텀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한 5픽셀 정도만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간격이 좀 예쁘게 떨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CSS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우선 완성된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커서 모양처럼 깜빡거리는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 깜빡거리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HTML과 CSS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커서 모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 우선 이 다이나믹이라는 ID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p 태그 끝에 커서 모양이 생기면 되는 거니까요. 다이나믹이라는 ID 속성 값을 이용해서 선택자를 지정하고요. 포지션 속성을 릴레이티브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ID 속성 값에 애프터 가상 요소 선택자를 이용해서 가상 요소를 직접 만들어 줄 건데 비어있는 컨텐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록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주고요. 탑은 0 라이트도 0 위드스는 한 4픽셀 헤이트는 1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커서 모양처럼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SS를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이 컨텐트 디스플레이 포지션 속성으로 이렇게 가상 요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이나믹이라는 ID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에 애프터라는 가상 요소를 만듭니다.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는 ID 값을 펼쳐보면 애프터라는 가상 요소 영역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p 태그가 끝나기 바로 전에 생기는 가상 요소인데 이 가상 요소를 CSS 속성을 적용해서 마치 커서처럼 보이게끔 코딩을 한 겁니다. 포지션 속성으로 얘 위치가 항상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위드스, 요 바의 넓이를 4픽셀로 지정을 하고 높이를 이 p 태그의 높이만큼 지정한 겁니다. 100%라고 지정한 거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화이트로 지정을 하니까 얘가 마치 커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작성하면 2% 부족한데, 왜 2% 부족하냐면, 만약에 텍스트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커서가 줄어든 텍스트만큼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줘야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텐데,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p 태그가 기본적으로 블록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태그라서, 보시다시피 p 태그 자체의 영역의 넓이가 298픽셀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크기는 부모 요소가 가지고 있는 넓이를 그대로 가지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블록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태그의 넓이가 고정적으로 298픽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앱솔루트 탑 라이트 0, 뭐 이러한 CSS에 의해서 배치되는 위치가 항상 이쪽인 겁니다. 얘를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요소 자체를 디스플레이 성격으로 성격을 좀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id 수송값이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 p 태그는 블럭이니까 얘를 인라인 성격도 같이 혼합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인라인 블록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줄어든 만큼 이 p 태그의 넓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서 커서가 왼쪽으로 바로 붙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붙었으니까 얘한테 좀 여유 공간을 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면서 커서가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글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커서의 위치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코딩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커서가 깜빡이게 하는 원리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이나믹이라는 id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만약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웹페이지에 감춰지게끔 CSS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 p 태그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만 이렇게 주게 되면 커서 모양이 사라지게 돼요. 왜 사라지냐면 바로 이 CSS에 의해서 액티브가 있으면 사라지게끔 우리가 해놨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액티브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하는 이러한 부분은 HTML과 CSS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CSS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니까 이렇게만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main.js라고 만들어 놓은 걸 HTML 문서와 연결을 할게요. main.js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HTML 문서와 이 main.js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할 건데요. 우선 문서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red 타겟이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도큐멘트 객체 쿼리 셀렉터 라는 메서드로 샵 다이나믹 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이나믹이라는 id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문서 객체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지금 보시는 이 p 태그의 문서 객체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할당을 해주고 함수로 하나 만들게요. 펑션 블링크라고 만들겠습니다. 이 블링크는 커서가 깜빡거릴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타겟.클래스 리스트 토글 메서드로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도록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set interval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블링크라는 함수를 0.5초마다 실행해라 라는 의미로 코드를 저장하고 웹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내믹이라는 id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p 태그에 액티브가 0.5초 간격으로 추가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하는 원리로 우리가 방금 작성한 CSS 이 코드에 의해서 커서가 마치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깜빡거리는 커서 효과를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완성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하나 타이핑 되듯이 출력되게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작성을 해볼 거냐면 우선 배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열 변수 ret string arr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run to html 복사를 하고 run to css run to javascript run to python run to ruby 이렇게 string arr이라는 변수 공간에 배열로 문자열을 이렇게 배열 값으로 구성을 해서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변수를 만들 건데요. select stri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배열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 볼 거예요. 어떻게 랜덤하게 선택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0이라고 하면 string arr에 있는 배열의 첫 번째 문자열이 선택이 되어져서 여기에 출력이 되잖아요.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2라고 하면 세 번째, 3이라고 하면 네 번째, 그 다음에 4라고 하면 다섯 번째에 있는 게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숫자만 랜덤하게 선택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배열 문자열 중에서 랜덤한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숫자를 랜덤하게 얻을 수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는 math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는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곱하기로 만약에 4라고 하면 최대값 4, 즉 4 미만의 랜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3하면 3 미만의 랜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이 배열의 크기에 맞게끔 랜덤 숫자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냐면 이 배열의 length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tring arr의 length가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5다 그러면 곱하기 5가 되는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랜덤한 숫자는 5 미만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콘솔 창에다가 console.log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소수점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랜덤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크기는 절대로 5를 넘지 않습니다.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는 현재 이 string arr.length가 크기가 5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5가 곱해져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코드로 나오는 랜덤한 숫자는 절대 5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에는 소수점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버리게끔 하는 매스 객체의 floo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소수점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한번 console.log로 확인을 하게 되면 5를 넘지 않는 랜덤한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배열에 있는 문자열들 중에서 랜덤한 문자열을 하나 선택해서 변수에 할당받을 수 있게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한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select string에는 결국에는 이 배열 문자열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져 있는 순수한 배열이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보면 console.log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이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run to html이라고
랜덤한 게 하나 선택이 되어져서 문자열이 하나 할당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선택된 문자열을 다시 배열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배열로 만들 거냐면 select string array 라는 의미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선택된 스트링을 스플릿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해당 문자열을 이 기준을 이용해서 배열로 분리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얘 자체는 이렇게 순수한 문자열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 그냥 쌍따옴표를 바로 이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공식처럼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쪼개져서 배열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log로 select string ar를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run to css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선택되어졌고, 이 할당되어져 있는 문자열을 스플릿해서 배열로 바꾸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쪼개져서 이렇게 배열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열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한 글자씩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출력을 할 수가 있냐?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펑션 다이나믹 random arr 이라고 매개 변수를 하나 받을게요. 그리고 다이나믹을 호출할 때 이 랜덤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배열화 되어져 있는 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length가 0보다 크면 target.textContent 복합 연산자로 random arr의 shift라는 메소드로 이 배열의 이 앞에부터 빼내는 겁니다. shift라는 메소드가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에 있는 앞에 값부터 바깥으로 빼내서 출력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L이 빠졌고 배열도 지금 L이 빠지고 2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빠진 L은 여기에 추가가 되어졌어요. 타겟이라는 게 다이나믹 ID 값을 가지고 있는 문서 객체니까 이 문서 객체의 텍스트 컨텐트로 이 랜덤 arr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배열을 shift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L이 빠지고 배열에는 2가 남아있고 빠진 L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 여기에 있는 HTML 텍스트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L이 빠져서 L이 빠진 건 여기에 출력되고 이 빠진 배열은 다시 여기에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재기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random arr이 아직도 0보다 크면 얘를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호출한다? setTimeout으로 0.08초의 간격으로 이 다이나믹을 다시 호출할 건데 얘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네요. 펑션 해서 이 다이나믹을 random arr를 다시 매개 변수로 변경해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random arr이 0보다 클 때까지는 이 함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모든 문자열이 출력될 때까지 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콘솔.log로 random arr를 한번 디테일하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열에 있는 값이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는 것처럼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이 빠진 게 여기에 하나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마치 타이핑 되듯이 이렇게 출력되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텍스트가 출력이 되면 한 3초 정도 지났다가 이 텍스트를 없애고 다시 한번 타이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건 어떤 식으로 변경할 수 있냐면, 자, 우선 주석 처리를 할게요. 한 글자씩 텍스트 출력 함수라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f문으로
랜덤 ARR이 0보다 크면 아직도 배열에 문자열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호출하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랜덤 ARR이 0보다 크지 않다, 즉 담겨져 있는 문자를 하나씩 다 Shift 해가지고 여기에 다 출력시켰다, 여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출력되는 문자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출력될 게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set timeout으로 reset typing 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하고, 이 호출되는 간격은 3초 뒤에 호출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typing rese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가 3초 뒤에 호출이 되었다면 이 타겟을 이렇게 비어 있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코드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출력된 3초 뒤에 텍스트가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사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function random string 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서 짰던 이 코드 있잖아요, 얘를 함수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return 이렇게 최종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고, 최초에 다이나믹이라는 걸 호출할 때 여기에 사용되었던 랜덤 문자열을 이 함수를 바로 호출해서 이 호출된 값으로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코드와 마찬가지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이 출력이 되었다가 3초 뒤에 사라졌다가 다시 타이핑이 출력되는,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console.log로 출력했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구현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HTML과 CSS 속성, 자바스크립트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보이는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